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프라DX 연구소의 이종식입니다. 사실 KT를 포함해서 이동통신사들이 5G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제 상용화도 한 3년 정도 됐고 해서 많이 되는 시점인데, 사실 6G를 사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됐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기술 6G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의 전성기 지도고요. 당연히 로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번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유적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관광상품이었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홍수교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교죠. 아마 로마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엔지니어적으로 혁신적으로 지금 나온 걸로 보면 50km를 실제 건설할 때 높이 차가 17m 정도, 그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서 안정된 식수원을 공급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다른 데서는 그 당시 이제 식수 문제들이 많은 위생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됐을 테니까요. 그걸 기반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런 송수교에 해당되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의 세계에서 현대 사회를 한번 평가할 때 이 시기는 뭐가 될까라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저는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된 이래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거리라든지 시간, 비용을 혁신했고, 심지어 이제 국가 간의 경계도 허물면서 지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고요. 실제 페이지로 보면 이제 유선 인터넷이 되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걸로부터 촉발된 제2차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빅뱅, 이것이 결국은 지금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완전히 기존에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 동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5G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도 사실 빅뱅 (5G를) 하면서 실제 5G가 기존에 있던 LTE랑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이제 저희가 본 뷰는 이제 B2B 쪽이다.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였고, 그쪽을 이 새로운 5G라는 커넥티비티가 아마 견인할 거다라고 지금 돼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별로 그랬구나. 뭐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런 기술들이 빨리빨리 도입되니까 임팩트가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을 찍은 시점이 사실 2017년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도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차를 처음으로 이제 딱 타봤는데 그때의 충격을 그 핸들을 가만히 놓고서 차가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는 원격 주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 연구소가 있는데 대구에 있는 라이언스 파크에 있는 차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5G로 이제 시연을 해서 그것도 직접 이제 움직여 보면 이게 앞으로 진짜 생활 속에서 자동차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트라이얼들을 상당히 지금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 거, 스마트 시티나 캠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저희는 이제 빅뱅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B2B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새로운 인더스트리와 융합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기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G라고 하면 그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몇 년 내에 일어난 5G 상용화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 것들이 단초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장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AI입니다. 처음만 해도 이제 AI가 이렇게 될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AI 기술과 접목되는 쪽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 기지국 제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인프라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게 됐고, 뭐 지금 뉴 노멀이라고 얘기했던 뭐 재택이라든지 언택트라든지 배달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뉴 노멀의 뉴자를 빼야 된다. 이거 자체가 뭐 코로나 끝나더라도 계속 노멀한 상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단초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5G 특화망을 들고 나온 이유가 실제 이동통신이라는 것과 전형적인 규제 사업인데 주파수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IT 자이언트라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클라우드 플러스 커넥티비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선까지 벽이 헐 그런 상태고, 통신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5G 공동망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사실은 경쟁을 했거든요. 커버리지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아예 그냥 3분의 1로 영역을 딱 나눠서 구축을 딱 하고 그 인프라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다음 세대의 견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 보면 앞으로 5G를 넘어서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보면 결국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G가 못하는 거, 5G로는 제공해 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디바이스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R&D를 하고 있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말도 많은 UAV라는, 이건 이제 공중에서 한 300에서 600m 정도를 나는 비행체에 통신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상망 관점에서의 망 구축 방식은 이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돈을 엄청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되느냐, 이게 허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커넥티비티가 차량마다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단지 인포테인먼트죠. 맵을 다운받는지 그렇게 미션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레이턴시라든지 릴라이빌리티,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5G 그 다음 세대의 논의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B2C 서비스 관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또 이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인터넷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가 아니고 이게 B2B 쪽으로 확장될 수 있을 그런 메타버스고요. 실감형 미디어와 결합하는 메타버스고 이것들이 실제로 모바일로 제공될 때 지금에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큰 하나의 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B2B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좀 크게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차량에서 맵 같은 것도 일종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이 트윈화하겠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B2B 관점에서 보면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팩토리 트윈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거다. 자동차 회사도 카 트윈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도시 같은 경우에도 시티 트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마 커넥티버티라고 하는 이 5G 그 넥스트도 뭔가 위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센서 네트워크도 정말 비용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가 제공 안 된다고 하면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겠냐.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들이 아마 차세대 이동통신의 큰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6G 리콰이어먼트로 해서 이제 이 가운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5G고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점점 확장돼서 더 많은 요구사항이 나온다라고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G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LT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선 접속 기술이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무선 접속 기술만으로 표준이 6G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액세스 테크놀로지는 키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클라우드라는 거, 그다음에 AI라는 거, 그다음에 시큐리티라든지 그런 실제 액세스 테크놀로지 그 외의 요소들이 다 결합돼야지 6G의 전체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저희 이제 통신사 관점에서 보고 있는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테라헤르츠 밴드 물론 저희가 봤을 때 요구사항은 테라 BPS급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파수를 올려서 할 수도 있고 기존 주파수들을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 스펙트럼 효율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테라급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관점에서의 시도들이고요. 저희가 5G를 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트라이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실제 실내 쪽에 너무 음영이 많은 거예요. 실제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직진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중계기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몇 배가 드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게 기지국 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중계기라든지 다른 식으로 커버리지 음영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RIS 같은 이제 새로운 저가로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디스피트 안테나도 똑같이 실내 쪽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는 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메시브 마이머는 계속 진화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로우 밴드들 지금 LT라든지 5G를 쓰고 있는 밴드들의 로우 밴드에서 실제 고객을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다이나믹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밴드에서 LT라든지 5G라든지 6G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액세스 테크놀로지고 원래는 이제 그걸 설명하면 끝인데요. 저희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만드는 기지국이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한 기지국으로 바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IT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들 자체의 키워드가 개방성이잖아요. 누구든지 다운로드해서 어떤 것든지 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사들은 VLAN이라는 것 하고 오픈 기지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표준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는 부분 쉽게 말해서 ONM 같은 것들
그 벤더 스페시픽한 규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통신사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호환이 가능해서 리플레이스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자라는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FV라고 해서 SN NFV 포럼도 있지만 많이 얘기는 됐지만 사실은 이제 5G에서는 코어 네트워크 정도를 지금 버추얼라이즈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액세스까지 채널 카드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IT라고 하는 것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통신이라는 요거 플랫폼이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IT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이다. 5G도.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통신 자체에 영향을 주는. 뭐 제조사들은 당연히 AI를 가지고서 뭐 스케줄러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관점도 있지만 운영 관점에서 AI가 품질이라든지 장애 상황에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방위적으로 인더스트리에 쓰이고 있는 이 AI를 실제 어떻게 제공할 건가 거기에서 네트워크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AI 엣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트라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디바이스에 당연히 올리는 것들은 코스트가 올라가고 지금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 자체는 레이턴시라든지 보안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통신사의 커넥티비티와 같이 밀결합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 대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어쨌든 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시큐어하냐. 뭐 지금 현재 LTE라든지 5G 쓰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시큐어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테슬라 쪽에서 뭐 해킹 사고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통신 외에 또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퀀텀 시큐리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퀀텀 시큐리티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세부적으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것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전체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얘기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5G를 하면서 많은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사실 중국이 5G 기술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그리고 우리 한국을 상당히 앞서간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물량 공세라고 보는데 인해 전술이 사실 지금 6G 이니셔티브를 잘 보시면 한국도 지금 나서고 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신경전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현재 정부 주도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이것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다음에 5G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저희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실제 한중일로 봤을 때도 일본이 늦었기 때문에 6G는 일본이 무조건 앞서겠다라고 해서 앞서 나가고 있고요. 6G는 이제 지금 현재 로드맵이라든지 정렬된 걸로 보면 2030년 상용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벌써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R&D 예타가 통과돼 가지고 5년간 2천억 투자하겠다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몇몇 대에서는 이제 일부 스타트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부에서 나오는 어젠다로 보면 2026년에 5G 세계 진출을 시연하겠다. 그래서 상용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액세스 테크놀로지는 아직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액세스 테크놀로지 외적인 것들, 뭐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AI와 접목한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먼저 보고 있고요. 그것 지금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든지 UAM 같은 새로운 커넥티비티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기회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요구사항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기술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표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TTA에서 실제 실무자일 때는 이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사실 ICT만큼 표준화가 잘 돼 있는 데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ICT가 그만큼 성장한 것도 결국은 어떤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표준 기반으로 계속 논의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B2B 쪽으로 5G를 계속 트라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부분은 이런 것과 관련된 표준이 이제 그 자체적인 로직은 다 있는데 커넥티비티를 염두에 두고 확장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실제 현장에서 산업계가 이렇게 5G라든지 이런 것들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AI라든지 클라우드를 계속 도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CT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 TTL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인더스트리 표준과 뭔가 이게 접목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짜 말 그대로 상호 운용성의 생태계 확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사실 TTA도 기존에 있던 저희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뭐 통신 그런 거 외에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IoT 이런 것들을 이제 담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산업계 표준까지 같이 들어와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TTA가 지금까지 많은 성과들을 거뒀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보면 저희로 보면 표준화 끝날 때까지 한 5년 정도의 리타임이 있는데 그 경우에 진짜 정부도 그렇고 저희 같은 이제 기업도 그렇고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학계도 그렇고 뭔가 좀 진짜 뭉쳐서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단순히 5G 무선 접속 기술 그것보다도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TTA가 좀 구심점이 돼서 역할을 좀 해나가면 제가 봤을 땐 디지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고 ICT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국권이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